안녕하세요. 노윤정 약사입니다. 오늘은 어르신 안전한 약물 사용 이야기 마지막인데요. 세 번째 시간이죠. 앞에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1번 그리고 영양제 영상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은 그 경로당 강의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많이 드리는 내용인데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서 이 5가지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. 어르신들은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꼼꼼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지만 적어도 이 5가지는 꼭 지켜서 안전하게 약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.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약 복용법을 정확히 확인하는 거예요. 요즘은 약 봉투에 이렇게 약 이름도 다 적혀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섭취법을 적어 드리긴 하는데 글씨가 작아서 못 알아보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. 나이가 좀 있으시게 되면. 그래서 만일 이 약 봉투에 있는 내용으로 내가 약을 몇 번 먹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국에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.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루 3번을 먹더라도 점심량만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걸 다른 거를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점심약도 똑같다고 생각하고 섞어 드시는 경우도 있으세요. 근데 보통 점심약에 졸린약 같은 경우가 안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특히 감기약 같은 경우는 아니면 약의 복용 시간 면에서 12시간에 한 번씩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침, 저녁 간격으로만 넣어드리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구분 없이 드셨을 경우에는 약균이 너무 과하게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. 그래서 약 복용법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. 약 봉투, 그리고 개별 포장,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 약 같은 경우 스티커도 약국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런 걸로도 나는 집에 가서 확인해서 도저히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에는 꼭 약국에 한 번 더 전화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구와 약을 나눠 먹지 않는 겁니다. 어르신들이 약을 많이 드시다 보면은 잘 챙겨 먹지 못하면 집에 약이 쌓이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근데 이거를 친구에게 마치 좋은 거 나눠준다, 공짜로 내가 준다, 이런 느낌으로 약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특히 혈압약, 당뇨약도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이거는 절대 안 되세요. 관절염, 진통제도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특히 혈압이나 당뇨약 같은 경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에 맞춰서 약을 처방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드시게 되면 혈압이 너무 떨어지거나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쓰러지시거나 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, 이거 저도 얼마 전에 들은 사례인데요. 우리가 흔히 뇌 영양제라고 이렇게 칭하는 그 치매 초기 진단받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뇌에 그 사고가 나셨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처방되는 약이 있어요. 뇌 영양제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 그 뇌에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어느 정도 보존될 수 있게 도와주는 약물인데요. 이것도 그러면 누구나 먹으면 좋은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드신 분들 중에 일부에서 졸음 이상 반응이 나옵니다. 근데 이제 약을 약국에서 받으시는, 즉 환자분한테는 이게 저희가 다 설명을 해드리지만 내가 만약 친구한테 이렇게 좋다고 줬어. 근데 친구가 그런 줄 모르고 먹었다가 운전하는데 실제로 졸음이 와가지고 사고 위험까지 가고 이런 사례들도 꽤 많아요. 그래서 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각각의 사람의 상태에 맞게 처방된 것, 그리고 그 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주지를 시켜드리거든요.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 봤을 때 친구와 나눠 먹는 거는 위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약을 마음대로 잘라서 복용하지 말아주세요. 지금 제가 예시로 가지고 온 이 그림에 보면은 끝에 다 서방정, 서방정, 서방정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 말고 다른 것들도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약이 좀 천천히 나오도록 설계가 된 약이에요. 근데 이거를 이제 환자분들이 임의로 잘라서 드시게 되면은 약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가 어렵고 오히려 이상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약을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자를 수 있는 거 혹은 가루로 만들 수 있는 것들만 가루로 만들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처방받은 약이 좀 삼키기가 어렵다. 이럴 경우에는 진료받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작은 약이나 아니면 약 종류를 바꾸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 개선할 수가 있으니까 임의로 잘라서는 먹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이것도 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. 약 용량을 임의로 조절하는 거예요. 실제 제가 봤던 분 중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당뇨약을 한 알 정도 이렇게 작게 시작하신 분이셨어요. 근데 이분이
본인 하루 혈당, 그러니까 피로 이렇게 찍었을 때 나오는 혈당에 따라서 임의로 약 용량을 계속 조절하고 계셨던 거예요. 근데 약 용량을 오늘 하루가 어땠다고 조절하진 않거든요. 왜냐하면 오늘 먹은 거는 음식의 종류나 나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변동폭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보통은 3개월 단위에, 즉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혈당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되고 있나 이런 걸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. 약을 바꿀 때. 즉 임의로 하루 단위로 뭐 나의 느낌에 따라서 관절력을 조절한다거나 나의 느낌에 따라서 혈압력을 조절한다거나 이러면은 본인의 몸을 상대로 좀 위험한 실험을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요. 그래서 약 복용량을 좀 임의로 조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. 아니 약 복용량을 나는 낮췄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으신 거면 어쨌든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를 해야 약이 그나마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담당이와 같이 상의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. 자, 약이 보면은 모양이 다르게 나오고 이렇게 여기도 지금 보면은 비슷해 보이지만 글자 써 있는 게 다르거든요. 그림이 확대해놔서 그런데 그냥 보면은 두 개 다 그냥 흰색 길쭉한 알약처럼 생겼어요. 그래서 어르신들이 비슷하게 생긴 거를 이렇게 막 섞어서 보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뭐 봉지에 포장된 것도 막 병에 섞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실제 무슨 사례였냐면 수면제와 콧물약, 그러니까 콧물을 안 나게 하는 항히스타민제가 섞여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근데 두 가지가 기능은 완전히 다르지만 항히스타민제 먹으면 살짝 졸리다 보니까 어르신이 이걸 마치 그 두 가지를 다 수면제로 알고 사용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. 근데 이제 어느 날 수면제를 먹은 날은 잘 자는데 이 콧물약을 먹은 날은 잠이 조금 덜 오는 것 같으니까 약을 하나 더 먹는 식.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? 수면제의 용량이 마치 올라가는 것처럼 복용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. 잘못된 습관으로. 그래서 이 수면제 효과가 오히려 더 잘 듣지 않은 약간 내성 문제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, 그래서 비슷한 모양의 약이라고 해서 따로 포장돼 있는 것이 똑같은 걸로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모아서 보관하시면 안 돼요. 만일 집에 너무 약 종류가 많아서 똑같은 것끼리 정리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가까운 약국 가서 꼭 약사님 도움 받아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까지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어르신들의 안전한 약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.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약을 복용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. 그래서 약에 관해서 궁금한 것들이나 아니면 알고 싶은 것들, 뭐 걱정되는 것들 있으면은 약국 곳곳에 많으니까 아니면 단골 약국 정해 두시고 같이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부터는 얼굴 보여드리고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.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노약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.